안녕하십니까. 강한지점의 김성도 플래너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업 활동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저도 사실 보험 영업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3W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일주일에 3건씩 계약하는 그 3W 행사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 거고, 여름이라든지 연도를 마감할 때 이렇게 시상식에서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업 강의하는 영업대장의 영업 비밀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정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저라는 강사 소개하고요. 그리고 영업이란, 그리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TA 타율을 높이는 법, 그리고 첫 만남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볼륨을 키워라, 상품도 고객도, 그리고 왜, 그리고 약은 쓰고 독은 달다, 이런 목차로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접니다. 재작년 상 받았을 때 사진이고, 밑에는 제 명함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영업을 하러 가서 고객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거든요. 근데 명함이 좀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위에 저는 16년간 한 여자와 연애하다 결혼한 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사실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16년간 연애를 하고 한 번도 안 헤어졌어요. 막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거 안 했고, 연애를 하다가 지금 결혼 6년 차, 한 여자만 한 21년 정도 만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왜 적어놨는지 대충 아실 것 같으신 분? 그렇죠. 이 지점의 이름처럼 한결같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사실 전혀 관계성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녹여줄 수 있고 깨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명함만 전달하지는 않아요. 사실 명함과 네일클로버 코팅해 놓은 거 같이 전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명함으로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쉬워요. 명함 신청하실 때 나는 어떤 걸로 고객들이랑 접점을 만들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적어봤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이 영업을 하기 전에 사실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축구만 하다가 프로축구 선수로 2년 7개월 정도 생활을 합니다. 옆에 적어놨지만 제가 소속돼 있었던 팀이고요.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13년도에 군대를 가서 수도방위사령부 사모특공대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영업을 해요. 처음에는 건설업체 쪽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1년 정도 하고, 급여가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내가 매일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만큼 못 버는 것 같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나를 대우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보다가 수입차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입차 세일즈를 한 8년 차, 그러니까 7년 좀 넘게 했고요. BMW 벤츠에서 영업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인생에. 그래서 그 위기를 겪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대홈쇼핑 저희 같은 부분, KD 부문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23년 1월 달에 입사합니다. 다 시험 보셨어요? 보험회사 시험? 손보사, 생보사? 네. 다 합격하셨나요? 네. 전 3번 떨어졌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3번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번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제 이력이거든요. 사실 뭐 제가 월납하를 얼마 한다, 월에 얼마씩 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멋이 없어 보여서 그냥 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시험을 3번 떨어졌기 때문에 3월 14일 날 코드가 나와서 3월 달에는 제가 이 루키 챔피언에서 건수, MIP 둘 다 2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4월, 5월은 다 1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23년도 7월 달에 전국 1등도 한번 하고, 그리고 썸머라든지 연도대상, 뭐 W 행사 다 참석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보험 영업은 처음이거든요. 이제 보험 영업 3년 차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별것도 아닌 놈이 앞에 나와서 떠들고 있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에도 축구 리그가 있는 거 아세요? 프로축구 리그가? 근데 원래는 K리그밖에 없었어요. 제가 축구했을 때는 내셔널 리그라고 2부 리그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승강제가 도입이 됐어요. 승강제가 뭐냐면 1부 리그에서 제일 못하는 팀 두 팀은 떨어지고요, 2부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한 팀은 올라갑니다. 1부 리그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K2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대표 경기 뭐 손흥민이라든지 유명한 선수 다 1부 리그에서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값과 연봉 그리고 혜택 받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2부 리그와 1부 리그. 그래서 선수들이 목숨 걸고 뛰는데
강원FC의 한 선수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정엽 선수라고 있는데 강원FC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근데 경기를 한 4-5경기밖에 안 남겨둔 상황이에요. 다 이겨야지만 가능한 상황에서 1대0으로 경기를 이기고 나서 한 인터뷰거든요. 여기 아직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스탠바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사실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영업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뭐 가족에 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정엽 선수처럼 사실 축구 한 경기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족의 장례를 치러주고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이 선수는 프로 선수고 프로 의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는데 우리 서로 프로 의식은 꼭 갖고 살자. 그리고 내가 영업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이 세일즈 활동에서도 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 의식을 꼭 갖고 세일즈 영업을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담아봤고요. 두 번째, 저희 영업이란입니다. 두 번째 챕터. 영업이란 뭔지 딱 한마디로 정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영업은 뭐다? 관계다. 관계. 그쵸. 영업은 관계죠. 또 없으세요? 설득. 그럼요. 영업 설득이죠. 신뢰. 신뢰. 신뢰는 단어가 좀 강하긴 한데. 네. 유혹 같아요. 유혹. 네. 그렇게 센 단어가 아닌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영업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영업이 뭐냐?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행위를 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얘기는 사실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감성적이에요. 근데 영업은 감성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느낀 영업은. 올해로 10년 차거든요. 제가 세일즈를. 감성적이지만은 않아요.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행위인데 그럼 영리는 뭐냐?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 왜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한 시간 걸리지 않나요?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출근했어요. 출근하는데 1초 만에 오시는 분, 여기 바로 옆 건물 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교통비도 지불하고 기름값도 지불하면서 우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 영업을 시작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왜 영업 시작하셨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네, 결국엔 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내 취향에 맞아. 혹은 난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적을 많이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납 10만 원 하는데 돈 어떻게 벌어요? 못 벌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해야 돈 벌잖아요,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 돈 벌 수 있는 방법 제가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 핸드폰 번호 놓고 알려드리고 갈 거거든요. 저한테 카톡 하나 다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궁금한 거 힘든 거 있으실 때마다 피드백은 드릴 테니까 우리 돈 버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신입분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수정하면서 넣은 챕터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무슨 사진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시그니엘이죠. 네, 이 전체는 서울의 야경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 하면 잘 사는 도시, 멋있는 도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얘기들을 해요. 작년 서머인가요? 여름에? 저희 7월달, 8월달이나 6, 7, 8월달에 가장 고업적자들을 우리 동남아나 이렇게 여행 보내주거든요. 세부에 갔었어요. 제가 맨발로 돌아다녀요, 사람들. 충격이었어요. 전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유럽 여행만 다녀봤지 동남아를 처음 가봤는데 아직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서울 어때요? 멋있잖아요. 75년 전에 서울은요. 1950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네, 6.25. 6.25 전쟁 이후 6.25가 휴전협정을 맺은 게 1953년인데 1953년도에 서울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황폐했죠. 근데 불과 75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강의 기적 얘기하잖아요. 그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동독과 서독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분단 국가였습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먼저 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라일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강의 기적처럼? 라일강의 기적으로 서독이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의 독일이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됐죠. 우리 서울이 그걸 모티브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을 모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독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 서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한결지점에도 팀장님들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점장님들 계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선배들이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따라해야 돼요. 잘하는 것. 우리 단장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죠?
단장님도 영업 잘했다면서요. 부장님도 잘했고. 단장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3W 하려면 어떻게 해라.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맨날 일기 써라. 일 마감해라. 근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답이에요. 여기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서 가실 수 있으신 분. 부산이라 그러면 그냥 부산 도시 도착 땡이 아니라 어디 집을 딱 찍어주면. 있으세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린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딱 예를 들면 부산의 뭐 부경 지점을 가야 된다 우리가 5시간 걸릴 거 한 15시간 20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근데 부경 지점장님이랑 같이 간다면요, 차를 타고 5시간이면 갈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저 이 영업에 있어서 보험 영업에 있어서 걸어가신 선배님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헛걸음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저희 지점에도 신입 직원분들이 들어오고 다른 지점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입분들을 만나 뵀을 때 나름대로 거창해요. 진짜 패기 넘치는 신입 직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일즈 할 거고요, 고객 만나서 이렇게 회의할 거고 이렇게 상담할 겁니다 해요. 근데 사실 열정은 좋은데 방법론적인 부분이 틀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꼭 선배님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가 생겼을 때 본인의 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세일즈 하는 게 저는 성공에 있어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좀 추상적이었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TA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고객이랑 통화해보신 분, 나오는 DB로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10건 받으면 우리 고객님들이 약속 잡히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잘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3건? 몇 건 정도 되세요? 저번 주엔 좀 잘 잡혀서 6개 했을 때 되게 잡았어요. 많이 잡으셨네요. 잘하시는데? 몇 건 잡으셨어요? 10건이 들어온다. DB 10건 콜을 했다. 그럼 몇 건 정도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2건. 그러면 2건, 4건, 3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전화만 하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DB였던 겁니다. 왜냐? 내가 신청했어.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 근데 담당자가 연락 와서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의 누구입니다. 방송 보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던데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거주하시던데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누구나 만나요. 초등학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건 10건 중에 3건을 만났는데 안 만나줬던 7건, 안 만나줬던 2건, 안 만나줬던 8건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만나느냐가 내 업적과 직결됩니다. 부재중 거절건 다시 한번 전화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2명? 네. 뭐래요? 근데 계속 설득하면 되는 분도 있고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하는 분은 잘 안 돼요. 어떠세요? 거절권을 다시 해본 적 없어요? 부재중은 다시 한번 받았어요. 저는 거절건도 4-5번씩 해요. 근데 하다가 텀을 좀 두고 한 달, 2달 지나면 이런 식으로 TA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거절건? 한번 내가 여기서 시연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 영업은 자신감인데 없으시면 내가 손님 역할은 해보겠다. 저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한번 전화할게요. 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대홈쇼핑의 누구라고 합니다. 네. 고객님 이틀 전에 저희 현대홈쇼핑 방송 보시고 보험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고객님 몇 년도 몇 월생이신 건 알고 있고요. 거주지는 이쪽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거주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디시라고요? 현대홈쇼핑 김성두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업무 중이라 네. 바빠서 그런데. 고객님 딱 20초만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고객님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네네. 고객님 보험 아마 갖고 계신 거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누구나 병 중에서 암이라는 병을 제일 무서워하죠. 고객님 단돈 10,000원으로 10년 동안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새로 나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상담만 받으셔도 저희 사은품은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가 전국에서 1등하는 직원이고 제일 바쁜 직원이어서 고객님 딱 1, 2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찾아뵐게요. 주소만 주시죠.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하고 저는 전화 끊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 전 이 3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 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고객님 뭐 통신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TV 뭘 바꾸면 뭘 줍니다. 받아요 우리? 끊죠. 아예 됐어요 하고 끊잖아요. 근데 제가 보이스피싱을 끝까지 들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고객님 아이폰 16 프로 드립니다. 진짜 첫 마디가 이거였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그때 전 핸드폰 액정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난 바꿨어야 했어 핸드폰을. 근데 아이폰 16 프로 새 거 드립니다. 뭐 하실 건 없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궁금하지 않아. 난 아이폰 16 프로가 궁금해. 그래서 전화는 결국엔 다 듣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하이클래스 암주 유출입이 뭐 삼성화재라든지 암주 유출입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친 적은 없어요. 1년에 2천만씩 최대 10번 10년 동안 2억을 준다. 근데 보험료 10,000원밖에 안 한다. 저 거짓말 친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랑 이런 걸 모르죠. 이렇게 TA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암 관련된 담보로만 TA를 했을 거고 전 주말에 한 4시간, 5시간씩 항상 출근하거든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근데 그때마다 전 TA 4-5시간 동안 이것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딱 이것만. 그리고 그 다음 주 스케줄을 쫙 잡습니다. 근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진짜로 들어보기만 하려고 사은품 받으려고 갔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한 집에서 터질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TA에 대한 방법이 물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래서 혹하지 않잖아. 말 그대로 얘기해서 내가 지나가는 것과 단장님이 지나가는 것과 여자들이 누구 번호를 더 많이 물어보겠어요. 단장님 번호를 더 많이 물어보겠지. 잘생겼으니까. 그것처럼 끌림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거짓은 아닌데 조금 과장과 부풀림을 해서 자극적으로 TA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혜택.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 보험가입 안 해도 된다. 사은품 준다. 공짜로 받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 했어요? 형님, 저도 전국에서 1등하는 직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물론 고업적자이긴 하지만 진짜 1등을 찍어본 건 2번밖에 안 돼.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나 1등 했었잖아. 그리고 저 바빠요. 진짜 나 바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한성을 좀 두면 고객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 1등 안 해도 돼요. 신입이어도 돼요. 본인에 맞게끔 어떻게 컨설팅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입 직원들한테 어드바이스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줬더니 선배님, 저는 1등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 TA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저는 있는 그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지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는 들어줬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현대홈쇼핑의 누구입니다. 제가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고 첫 번째 드리는 통화가 고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왜? 여기서 첫 키스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어요? 왜냐, 우리 처음은 다 기억하잖아요.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전 첫 키스가 생생히 기억나요. 진짜로. 그래서 그 처음이라는 혜택, 처음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TA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당장에 내가 사무실에 나와서 담보를 보고 상품을 보고 시책을 보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만의 스크립트,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카페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으로 TA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A를 해서 우리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났어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회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초회 미팅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 초회 미팅 왜 해요? 보장 분석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 받아야죠. 개인정보 받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보장 분석하죠. 보장 분석한 다음 뭐 할 거예요? 아, 네, 고객님, 보장 이렇게 됐네요. 진짜 이거 추가하셔야 됩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보장 분석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우리의 기름값을 써가면서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커피 고객이 사줘요? 저는 단 한 번도 고객한테 얻어먹지 않습니다. 뭐든 내가 사요. 내가 돈 왜 써요? 초회 미팅하고 청약하기 위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소개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초회 미팅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킥오프하고 사오진 못했는데 제가 아까 핸드폰 번호 다 드린다고 했죠.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막 5,000원, 만원짜리 안 보냅니다, 저. 퀴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세상에 가장 먼저 보낸 여성의 이름은 뭘까요? 아, 자신있게. 틀려도 좋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는 신화야,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야, 소설이야, 허구야.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가 누구예요? 신 중에 짱이잖아. 그 중에 인간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내보낸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 모를 수 없어. 다 알 거예요, 아마. 자, 힌트 드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자입니다. 정답. 판도라의 상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지 이야기 아시는 분. 판도라의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판도라의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고 했어요, 제우스가.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취해도 된다, 가져도 된다. 다만 이 상자는 열지 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왜 열었어요? 우리가 초회 미팅 때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건 그거예요. 고객이 궁금해야 돼.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져올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 미래에 대한 혜택이 너무 궁금해야 돼, 고객은. 궁금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호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왜 미국 대륙을 여행을 했어요? 막 새로운 땅을 찾겠다고. 왜? 궁금하니까. 그 넓은 바다를. 궁금하고 뭐가 있어 또? 궁금한 그 다음 이면엔 기대감이 좀 있잖아. 제가 초회 미팅 때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는 멘트가 꼭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제 설명을 다 하겠죠. 그건 추후에 나올 거니까 이후에 말씀드리고. 고객님,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면 고객님 제가 금요일 날 오후 2시까지 다시 찾아뵐 건데요. 고객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고객님한테 큰 혜택이 될 만한 상품들을 꼭 가져오겠습니다. 금요일 날 뵈시죠. 이 한마디가 2차 미팅이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깨져요. 왜? 궁금하거든. 기대돼. 전 종신에 대한 얘기도 꼭 하고 와요. 고객님, 저축하세요? 재테크 하세요? 요즘에 재테크 시대인데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 너무 많은데 하세요? 노후자금 준비되고 계신가요? 만약에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안 하신다면, 고객님 리스크가 없이 정말 고객님의 노후를 책임질 만한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오면서 가져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고 와요. 왜? 그럼 궁금해.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진 않겠죠, 이 정도로? 근데 궁금하긴 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초회 미팅 때는요, 본인을 팔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팔고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인 거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스케줄러인데 이건 작년 스케줄러예요. 하나를 다 썼습니다. 직접 보셔도 돼요, 좀 이따가. 근데 전 여기에 사진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제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저희 가족 사진도 들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 사진, 그리고 제가 잘해서 회사에서 인터뷰한 거, 상 받은 것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보시면 어느 장을 펴도 제 스케줄은 이렇게 빼곡해요. 직접 수기로 썼거든요. 고객님, 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 아, 돈 많이 벌겠네. 네, 저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머님한테 도움 드리려고 저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실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2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이 아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 누구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담보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어떤 상품이 좋을까라고 고민도 많이 하는 직원이니까 잘 준비해서 올게요라고 했을 때 2차 미팅 깨지는 일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2차 미팅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계셔도 2차 미팅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기대감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져올 상품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업 왜 한다 그랬죠? 돈 벌려고. 적게 벌려고요? 많이 벌려고. 왜?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볼륨을 키워야 될 건데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만 계속 팔 거예요,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뭐 수술비라든지 뭐 골프 홀인원 보험이라든지 지난달에는 그게 많았죠. 간병인. 그런 컨셉적인 영업들은 대부분 한 5만 원 미만 5만 원 선 정도예요. 그렇죠, 상품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암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 뇌심, 수술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 대부분 한 5만 원에서 비싸긴 한 20만 원, 25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위에 상품이 이제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경영인 정기보험 이런 법인 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팩트예요.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업적이 안 나오고 세일즈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컨셉 영업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고객이 초회 미팅 때 뭘 심어줘야 된다 그랬죠. 제가 호기심과 기대감. 그래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심어준다라고 하고 그 기대에 상응하면 내 말이 곧 법입니다. 세일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고객은 갑이고 내가 을입니다. 판매자가, 세일즈는. 근데 고객이 나를 신뢰하는 순간 그 갑과 을이 조금 뒤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담해 보시면 나가서 상담하고 이제 영업 활동을 필드에서 하다 보시면 공기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랄까? 느끼실 수 있는 그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믿네? 내가 얘기하는 그대로 따라오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아직 사인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야. 근데 네가 지금 사실 우리 DB 고객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새길로 빠져서 죄송하지만 보험을 온전히 잘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부분 오래된 보험, 친한 지인, 이웃, 친인척 이런 분들이 가입시켰기 때문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너무나도 할 게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캐파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캐파도. 그리고 상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혹시 가족분들 있으세요? 네.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셨어요 혹시? 네. 배우자분도 계시고 자녀분은요? 2명이요. 누구나 이 정도는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거는 있었던 거잖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누구나 부모나 친인척, 배우자 결혼하셨으면 자녀분들 있을 확률도 높고. 한 명의 계약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DB고객 한 명 만나면. 예를 들어서 진짜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점 옆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금액도 저렴해. 여러분들만 먹을 거예요? 아니 내 가족 한번 데려가서 먹이겠죠.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와 이거 내 와이프랑 내 애기 데려가서 먹여야겠다.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상품을 제안해서 그걸 가입하셨으면 소개해달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연락 와요. 근데 우리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고객님 빨리 가족분들 인폼 주시죠. 고객님 이렇게 보험 잘 준비하셨는데 고객님은 평생 오래오래 잘 살 거예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셔야죠. 같이 혜택 보셔야죠. 가족보험 다 긁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 한 명으로 배우자 한 명, 부모님 2분, 자녀 1명이라고 했을 때 4명 소개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 좋으면 친한 친구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단장님 유튜브를 보고 제가 좀 벤치마킹 했어요. 전 상담이 끝나고 계약이 다 끝나면 고객님 핸드폰 좀 달라고 합니다. 모바일 청약 제가 해드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못하니까. 거기서 전화번호 목록부 들어가요, 저는. 어머님 이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2명만. 어머님 누구랑 제일 친해요? 2명. 지난달에 누구랑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2명 번호. 어머님 이거 번호 제가 적어가서 어머님 소개받았다고 전화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미리 전화만 한 통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저한테 계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안 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역량, 내가 하기 나름이죠. 근데 2명의 데이터베이스는 받았잖아. 그쵸? 우리 DB 받는 것처럼 2명 데이터베이스 공짜로 생긴 거예요. 가족분들까지 하면 한 5개 생긴 거죠. 그러면 한 달 영업, 일주일 영업이 편합니다. 신입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일주일에 3명씩, 4명씩, 5명씩 볼 필요 없다 사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명씩만이라도 꼭 봐라. 그리고 그 1명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농도 짙게 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신입분들에게. 그 1명으로 해서 파생될 커질 캐파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래서 1명의 고객에게도 여러분들 꼭 여러분과 깊은 짙은 관계성을 꼭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있는 그대로 이 그림. 그냥 토끼와 거북이 얘기예요. 너무 막 함축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입니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뭐예요? 줄거리가? 처음엔 토끼가 빨랐지만 네. 토끼가 가면서 막 네. 롱땡이 피우고 그래가지고 네. 꾸준히 간 거북이가 마지막에 이긴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책을 어제 보셨어요? 지난주에 봤나요? 그러면 1년 전에 봤어요? 아니요. 우리 너무 아기 때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아직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스토리텔링과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왜 토끼는 빠른데 토끼가 졌어?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토끼가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처음에 토끼가 빠르니까 빨리 뛰어갔다. 근데 게으르고 농땡이를 피웠다. 그때 거북이는 천천히 끝까지 걸어가서 이겼다. 다 알잖아요. 우리 상담 이렇게 하고 고객들이 우리 기억합니다. 아까 기대감과 호기심, 뭐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예요. 그래야 고객들이 우리를 기억해요. 가슴에 울림이 좀 있게. 스토리텔링이 좀 되게. 근데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기억해요. 어머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어머니가 되실 겁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어머니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인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담보적인 설명 중요해요. 어머니 암 진단금 5천만 원일 때 뭐 얼마고요? 어디보다 저렴하고요? 이 회사가 저 회사보다 저렴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이 사람이 나한테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나만의 이야기를 좀 갖추시는 게 세일즈하기 되게 편해요. 물론 허구도 좀 있어요. 근데 허구를 고객이 어떻게 알아?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한 달 30일 내내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루는 시간을 할애해서 온전히 나에게, 조금 더 나아가선 영업을 하는 나에게, 내가 앞으로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것을 뭔가 만드시는 게 중요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왜? 자, 이거 뭘까요? 아,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은데요? 로또 당첨될 확률. 성공. 맞습니다. 예.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요.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로또 안 사보신 분? 한 번도 지금까지 없죠? 한 번은 사봤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누가 1등 된 거 들어보셨다?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에 보험 설계사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한 40만 명 정도 된대요. 코드 나온 사람이. 물론 그중에 실제로 필드에서 뛰면서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이라고 생각 한 20만 명 되겠죠.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상품을 20만 명, 더 나아가서 40만 명이 똑같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객은 왜 여러분한테 사야 돼요? 나는 나한테 사야 되는 이유가 꼭 있다 하시는 분. 뭡니까? 제 통장에 200억 있습니다. 믿어요? 통장을 못 봤잖아. 어떻게 믿어? 못 믿어요. 어떻게 믿게 할 겁니까? 로또였거든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왜 나한테 해야 되는지. 이 4개예요. 전 이 4권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상담할 때 항상. 단장님 막 하죠. 자기 스케줄러 보여주고 막 일기 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이거 4개 갖고 다녀요. 첫 번째 스케줄러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이거 작년 한 해 다 쓴 거거든요. 가까이서 보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저 다 썼어요. 한 권을 다 써서 다시 만들어서 또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저는 고객들한테 어필해요. 뭘 어필해요? 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다. 난 눈으로 보여주잖아. 나 성실하잖아. 글자 쓴 것만 해도 한 10,000장 넘지 않을까요? 여기 쓴 글들이? 이렇게? 나 성실하다. 가족처럼 설계한다. 오케이.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거? 없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보기 전에 못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고객 리스트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김성두의 100억 노트. 나한테 100억을 만들어줄 사람들입니다.
다 적어놔요. 이렇게 계약한 고객 그리고 3명 이상 소개시켜 주신 분들은 형광펜으로 칠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했고 병력은 어떻게 되고 거주지는 어떻고 다 적어 놓습니다. 보여드려요. 고객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고객님 저한테 10,000원짜리 단 한 건이라도 청약하시면 이 노트에 고객님의 이름을 적어 놓을 겁니다. 이거 왜 적어 놓게요? 고객님 아프실 때 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 고객님한테 2번 3번 묻지하고 제가 바로바로 보험금 청구해드리려고 고객님 개인정보 적어 놓습니다. 제 재산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적어요? 앞으로 내가 너의 리스크랑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에 이거 갖고 다닙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 이거. 사실 인터넷 엑셀이나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어플들도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건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는데. 그쵸? 그리고 일기장도 전 한 권 다 썼어요. 요거 이거 한 권 다 써서 또 하나 만들어 또 있습니다. 전 일기장도 보여줘요. 손님 저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매일 일기 써요. 보여줍니다. 뭐라고 해요 저는?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네 주변에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네 주변 설계사 중에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해. 그거 아니면 나한테 해. 좀 보여주잖아 내 성실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갖고 다녀요. 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뭐가 제일 높은지, 암 발병률은 어떻게 되는지, 후유장애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상품도 갖고 다니고 치아보험도 갖고 다 갖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뭘 갖고 다니냐면 고객들이 혹할 만한 자료를 꼭 들고 다녀요. 작년 11월 19일 날 제가 비염 수술했거든요. 비염은 아니에요. 합의갑계 절제술이라 그래서 수술 시간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비염이 좀 심해서 코끝을 살짝 지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저는 보험금을 1,100만 원을 탔습니다. 수술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중복이 안 되죠.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뇌출혈, 심근경색, 암, 죽는 병에 걸려서 돈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매달 돈 내고. 근데 그 병이 만약에 안 걸린다면요. 근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병들은 있습니다. 뭐 대장용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뭐 백내장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고객님,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고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보험료만큼 또 보험금도 타고 인풋 아웃풋이 같이 존재해야 보험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내 돈 쓰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죠라고 얘기합니다. 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잖아. 이게 왜 김성도한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있으신 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내 마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 파일처럼 만드는데 그냥 A4 용지 프린터기 띡 뽑아놓고 내 할 일 하다가 재본집 가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하나에 한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한 2만 원도 안 해요. 다 해서. 두 번째,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일기 쓰는 시간 하나,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적는 것, 미팅 일정 적는 거 하나. 그것만 하시면 이거 만들어줘요.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고업적자고 다른 사람들은 저업적자인 거예요. 하셔야 돼요. 꼭입니다. 물론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드린 얘기가 여러분들 세일즈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약은 쓰고 독은 달다라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수입차 세일즈를 했다고. 전 차를 진짜 잘 팔았어요. 정말로.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게끔 잘 팔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영업이니까. 20대 때였어요. 27살이었으니까. 7살 때부터 한 30살 때까지 계속 차량 세일즈를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뭐 해요 우리? 아직 생각이 연글치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소비로 풀어요. 좋은 차도 타보고요. 포르쉐 911도 타보고 M4 컨버도 타보고 시계도 사고 많이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손을 대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기가 한번 있었다? 도박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날렸어요. 그리고 수중에 빚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1금융권에서 대출 잘해주죠. 돈 잘 버니까. 1금융권의 대출로 도박에서 다 안 되니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계속 만났잖아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 보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수입차 세일즈를 그만두고 이 보험업을 하기 전 한 1년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때 뭘 했냐면 결혼한 상태예요. 그때 아이는 없었고 일용직도 나가보고요. 대리운전도 하고 오토바이 배달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배달도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서 진짜 15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하나 사달라.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고 오토바이를 사러 갔는데 까만색 오토바이가 하나 있고 하얀색 오토바이가 있는데 까만색은 좀 더 멋있어 보였어. 배달하는데 멋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와중에도 나는 15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가 갖고 싶어. 이 와중에도 전 그런 사람입니다. 자극적이고 와일드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뭐 MBTI 얘기하는데 저 ENFP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망했는데도 배달 오토바이도 좀 멋있는 걸로 고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12만 원씩 벌었나? 생활이 안 돼요. 빚은 많고.
너무 힘들었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축구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 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축구는 못해. 그럼 뭘까? 영업 다시 하자. 근데 수입차 세일즈를 그대로 수입차를 팔았으면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험 영업이냐 부동산 영업이냐 알아보다가 저희 지점을 만납니다. 강한 지점.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5분 거리였거든요. 가까웠어요. 단장님 유튜브를 보고 단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강한 지점으로 왔어요. 제가 축구팀이 8개 있었거든요. 취미로 하는 조기 축구팀이 다 끊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도 안 먹었어요. 딱 하루만 먹자. 언제? 말 회식 때. 술 입에도 안 됐습니다. 2년 동안 다 끊자. 왜? 3년 동안 시험관을 하고 인공수정하고 다 해봤는데 아기가 안 생겼는데 우연찮게 제일 힘들 때 생겼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빚 걱정보다 당장 이번 달 5월 달이잖아요. 종합소득세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딱 2년 만에 이뤘거든요. 제가 일하는 이유예요. 제 와이프고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고 저희 아이고 강아지 고양이도 하나는 유기묘예요. 길에서 저희를 따라오길래 어쩔 수 없이 키웠습니다. 전 고양이 알러지가 심한데 엄청.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파에서 자요. 와이프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침대에서 자고. 저희 가족 때문에 일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조금 감동스러우려고 BGM도 깔았어요.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2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프라이드를 가져갑니다. 프라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구선수 생활을 했고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때 저는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4번씩.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존재하는 일반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여름방학도 없어요. 남들 여름방학 때는 대회 시즌이고요. 겨울방학 때는 저희는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개같이 운동했어요, 진짜. 여러분 뛰면서 똥 싸보신 적 있어요? 똥이 마려워서 싸는 게 아니에요. 너무 뛰다 보니까 이 관략근이 풀려서 저절로 싸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를. 왜?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었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의 김성도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면 실패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실패가 저한테 하나 남겨준 건 있어요. 뭐? 미친 듯이 노력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몇몇 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저만큼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뭐 연매출 500억, 600억, 700억 대표님들을 만나서 경영인정기보험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제안할 때도 아니면 주부분들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제안할 때도 제 스탠스는 지금 이 스탠스 똑같아요. 왜? 난 내 프라이드가 있어. 내 인생에 난 자신 있게 살았어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때를. 그래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영업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어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진짜 뇌리에 꽂히는 얘기였어요. 뭐였냐면 성공은 진흙탕 속에서 시작이 된대요. 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이랑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죽고 싶을 때 막 담배를 태우긴 하는데 담배를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담배 피울까? 전 땅에 있는 꽁초를 보면서 다닌 적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도박에 빠졌을 때. 근데 그걸 겪으니까 현대홈쇼핑 KD 부부를 만났고 보험 영업을 만나서 지금은 그래도 담배는 내 맘대로 사서 피고 밥 먹고 싶은 건 내 맘대로 사서 먹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진흙탕 속에서 시작해요. 지금 내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 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좀 겁이 나고 두렵고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되게 말 크게 하고 막 와일드해 보이잖아요. 전 진짜 많이 울어요. 고객이랑 상담하고 나서 상처받으면 집 아래에서 울면서 담배 한 4-5개 피고 올라갑니다. 눈물 뚝 닦고 와이프한테는 보여주기 싫어서. 저희 엄마가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이번에 강원도에 미팅이 좀 잡혔었어요. 태백에 갔다가 고성읍이라고 있어요. 저기 속초 위에.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인데 태백 가는데 3시간 50분, 태백에서 고성 가는데 3시간 반, 집에 오는데 3시간 50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옆에 태우고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시 반에 고객이랑 통화를 하고 갔는데 태백에 있는 고객이 노쇼를 했어요. 40분을 기다렸는데 연락 자체가 안 돼요. 엄마가 옆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눈물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사실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 엄마 좋은 풍경 보여주면서 드라이브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엄마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도끼를 좀 품었습니다. 아, 나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영업의 활동, 영업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실 텐데 신입분들은 힘든 경우 많습니다. 혼자 눈물을 훔칠 때도 많아요. 근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는 만큼 성장합니다. 흘린 눈물만큼 성장해요. 내가 마음에 상처 받은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실 때 아, 저기 강한 지점에 김성도도 어디선가 좀 울고 있겠구나 지금쯤. 그 사람도 되게 실패해서 고객한테 상처받아서 슬퍼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위로받으시길 원하고요. 오늘 처음 뵀잖아요. 다음번에 뵐 때는 어느 자리에서 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서로 뵐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